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대군기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네, 일부에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발언 논란 짚어봤는데요. 이재명 대표의 친일 국방 발언이 과연 도움이 됐을까 안 됐을까를 떠나서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찬스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좀 밀리던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기회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은 맞죠? 그럼요. 예. 그랬는데 이제 오히려 그게 또 다시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네. 자, 요즘에 이제 국정감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는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아주 가장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감사원의 유병호 사무총장, 김유정 의원. 네. 일단 태도가 좀 특이해요. 태도도 특이하고요. 감사원 사무총장의 무게감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과거에. 우리 지금까지 감사원 사무총장을 이렇게 좀 눈여겨본 적이 있었던가요? 거의 없었죠. 감사원은 그래서 굉장히 독립적인 기구로 우리가 알고 있었고, 감사원에 우리가 관심 안 갖게 되는 것, 그게 정말 진정한 독립 아닌가요? 그랬는데 감사원 사무총장을 저도 이렇게 이름까지 막 제대로 기억하면서 그 국감장에서의 어떤 태도까지 눈여겨보고 무슨 발언을 하는지 또 문자가 들키고 이런 모습은 헌정사상 처음 아닌가, 최초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국감장에서의 태도도 그렇고 뭐 얘기 못하는 거에 대해서 그 문제 삼을 수 있다,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그때는 또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고 뭐 이런 태도도 우리가 기대했던 감사원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주는 그런 무게감에는 전혀 걸맞지 않는 그런 태도이고 또 인물이어서 더 실망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논란과는 논의를 원장이야 뭐 이회창 또 누구예요? 최재형. 예. 지금 국회의원 최재형. 최재형 예. 이런 분들 뭐 유명하니까. 근데 감사원 사무총장이 감사원장보다 더 유명해진 것은 아마 이번이 처음인 것 같은데, 예. 어제 뭐 당연히 유병호 사무총장에 대한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전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문자 메시지 주고받고 그랬으니까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그전에도 보낸 적이 있냐 뭐 이렇게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 그거 답변 안 할래였어요. 또 이런 경우도 참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어제 그 장면 한번 잠깐 보시죠. 지금 대통령실의 정책기획수석에게 처음으로 보낸 문자입니까? 그게 위에 칸이 지금 지워져서 아니, 그렇습니다. 처음으로 보낸 문자입니까? 문자 보내신 적도 있습니까? 이 사안 관련해서는 문자 앞에 보내신 지워진 적이 거, 있냐고요? 그거는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요? 거부 사유가 없습니다. 그거는 업무 그건 관련된 거부하시는 것이면 법적인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문자 보내신 적 있어요, 없어요?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있으시군요. 기억도 흐릿하고요. 있으시군요. 언제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전화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대통령실 정책기획수석과 전화 통화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답변 드릴 의미가 없습니다. 메시지 주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집요하게 질문하는데 국정감사에서 저렇게 답변 안 해도 돼요? 반드시 해야죠. 그리고 거부할 권리가 있나요? 해야지 마땅하고 또 증인 선서도 했기 때문에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사무총장이 이런 식으로 저런 태도로 국민 앞에 선 것이지 그냥 한 사람의 국회의원 앞에서 지금 답변하는 그런 질문 답변하는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는 게 아닌가, 저 모습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머뭇머뭇 거리는 거 보니까 자주 통화하고 자주 문자 메시지 주고받고 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보기에. 누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난생 처음
대통령실의 왕 수석과 이 감사 관련해 가지고 문자를 주고받는데 무식한 소리 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라는 얘기를 난생 처음 보는 사람에게 그렇게 그런 문자를 보냅니까?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건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거는 자주 통화했고 자주 보고도 했고 문자도 날렸고 뭐 이런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렇게 소위 감사원의 사무총장이라는 분이 이렇게 불손한 태도를 보이면서 답변도 성의가 없고 또 진실인 것 같지 않은 그런 답변 태도를 일관했기 때문에 이분부터 경질해야 된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인규 변호사, 지금 이제 이런 질문 답변도 있더라고요. 김남국 의원이 문자를 지금 지웠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전에 연락하셨던 문자도 다 지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병호 청장이 저는 습관적으로 지웁니다. 그냥 집사람하고 한 것도 지우고 다 지웁니다. 이렇게. 저는 사실 저렇게 실무자급에서 국감에 나와서 국민의 대표가 질문을 할 때 오만방자하게 하는 행태를 과거에 그 안태근 검사장인가요? 아마 노회찬 의원께서 아마 혼쭐을 내셨던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권력기관들 검찰 경찰이 다 망가졌어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이거 어느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망가진 게 이제 선관위입니다. 그래서 선관위가 망가져서 작년에도 아마 그 조혜주 상임위원 또 연장될 때 선관위 직원 2,700명이 성명을 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제 감사원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동안 심판 내지는 어떠한 뭐 칼을 가지고 수사하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의 기관들은 그동안 어느 정도 지켜져 왔었어요. 근데 이것이 어느 순간부터 뚝이 무너지듯이 지금은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면이 우려스럽냐면은 이제 감사원까지 헌법기관까지도 이렇게 되면요. 다음번 이제 대법원밖에 없어요. 그럼 대한민국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이냐? 저는 매우 심각한 위기감을 느끼고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이런 권력기관 내지는 중립적인 심판을 보는 기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 확보할 것이냐가 중요하고요. 무엇보다도 그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이 저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권력이 외압이었다고 해서 굴복하면은 그건 똑같은 공범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 사안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요. 이거 국정기획수석하고 뭐 친하다고 하는데 친하면 더 조심을 해야죠. 그래서 저는 유병호 사무총장은 즉각 경질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천하라면 네. 항상 국민들은 태도를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예. 아마 윤석열 대통령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국민들이 조금 거부감 가졌던 것 가운데 상당 부분도 그 좀 걸음걸이라든지 또 이렇게 답변하는 태도라든지 질문 자르고 들어가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네네. 유병호 사무총장의 태도도 좀 지적할 만해요. 최악이죠. 실제 신인규 변호사 뭐 잘 얘기해줬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은 뭐 잘했어요. 질의 잘했는데 간혹가다가 의원들이 좀 한심할 때도 있습니다. 뭐 있는데. 그렇다 해도 답변하는 사람의 태도는 정중해야 되는 것이 그 의원 한 사람을 보고 질의하는 게 아니고 그 의원을 뽑아준 뭐 대략 한 지역구 한 20만 명 정도라 치면 20만 명의 국민이 앞에서 그걸 물어본다고 얘기하면은 그거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더라도 20만 명이 보고 있다. 사실 TV를 통해서 200만 명이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제대로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겁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같은 것들도 화를 내실 수도 있고 열을 내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니까. 근데 화를 내고 열을 내는 거는 대체적으로 자기 잘못이나 우리 진영의 잘못에 대해서 하면은 득점 포인트가 돼요. 예를 들면 강릉에 낙탄 사고 났을 때 그거 왜 오밤중이라도 나를 안 깨웠냐. 이따위로 보고해도 되는 거냐. 군당국이든 대통령실이든 정신 차려라. 그러시면은 이거는 좋은 화입니다. 예.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좀 약간 외부나 언론에 대해서 하면은 아무튼 우리 유병호 총장도 좀 감사원 사무총장 같은 느낌이 안 납니다. 심지어 강릉의 외손자시잖아요. 그럼요. 또 초등학교 때 놀러도 많이 가죠. 본인이 맨날 강릉 갔다고 얘기했는데 그 강릉 주민들이 밤새 잠 못 주무시고 공포에 떨었는데 그러고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 많다고 보고요. 아까 신윤기 변호사님 그 감사원 내부에서 잘해야 된다 직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 최재해 감사원장이 지난번에 국회 와서 대통령을 뭐 그 보좌하는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부에서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 분노가 온당한 것인데 그래서 감사원장한테 면담 요청했는데 거부당한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그리고 지금 내부에서도 유병호 사무총장을 견제하는 그런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이유이죠. 그러니까 감사원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에 대해서 내부 직원들 지켜온 내부 직원들이 그걸 제일 먼저 알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검찰이나 뭐 감사원이나 이 권력기관 모두 포함해서 우리가 그 내부의 그 직책을 가진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됐을 때 그 기관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카이델님 아니 교육도 안 시키나 기억 안 난다고 해야지 크크크. 너무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서 아마. 그래님 대통령실과 수시로 연락했네 했어. 그런 의견 주셨고요. 나만 보는 TV 아이디님 대통령이 스타가 되라고 했잖아요. 스타가 되려고. 그런데요, 이 부분도 한번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 오늘 한번 좀 따져봅시다. 정점식 의원이 질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죠. 해경의 월북 번복 발표를 보고, 그러니까 서해 사건 관련입니다. 본인 스스로 감사를 결심했느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착수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정점식 의원 질문의 의도는 대통령실의 지시받고 감사한 것 아니다라는 답변을 끄집어내기 위한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가 그런 거 못 참는 성격입니다. 오밤중에 지시할 사람도 없고 제 스타일이 빨리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감사 경위를 밝혔는데 새벽 4시에 깨서 뉴스를 받고 6시까지 참았대요. 직원들 잠을 깨울까 봐. 그랬다가 오전 8시에 참모회를 소집을 했고 해경청장이 월북이 아니다 이런 황당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 깨서 연합뉴스TV 채널을 틀었다가 그 전날에 해경 기자회견 소식을 접했고 사람 목숨을 갖고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에 급히 회의를 소집해 최재해 감사원장에게 감사 착수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건데. 와, 김두수 소장. 감사원 사무총장이 거의 대통령 수준의 나라 걱정을 하고 있군요. 네. 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안타깝게도 제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 5회 정도 후배인데요. 일단 이분이 이제 그 탈원전 감사를 하다가 예. 자기 생각으로 보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정권으로부터 소위 이제 좀 자천을 당해서 그 연구원으로 가 있다가 이번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뽑아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가슴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서 뭐 나보다 상당히 일찍 일어나고 그러는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하든 본인의 뭐 결단과 어떤 뭐 감사원장까지 압박해가면서 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하는 경위까지 갔던 것 이런 걸 이제 나타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이탄희 의원이나 뭐 김남국 의원이나 기동민, 박주민 의원이 집중적으로 이제 문자 부분을 물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정말 당당했던 태도가 어느새 이제 당황하고 뭐 어쩔 줄 몰라하고 결국은 통화를 했는 사실을 물으니까 이제 거기까지 대답을 못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져서 답변 거부의 압박을 여니까 다시 이제 정정하고 최종적으로는 포렌식 하겠냐 그랬더니 이제 그건 안 된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검토해 보겠다까지 이제 물러섰는데요. 이렇게 이제 공직자가 평상시험을 잃어버리고 중립성과 독립성이라고 하는 감사원의 고유한 그 가치 이런 걸 잃어버리면 아무리 본인이 이렇게 정권에 신망받는 뭐 신윤회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들을 볼 때는 이거는 그 국가의 기둥이 흔들리게 되는 거죠. 결국 신뢰를 잃어버리면 감사든 사정기관이든 이런 기관들은 존립 근거가 없어집니다. 아까 신인규 변호사께서 당장 경질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뭐 사실 결론을 내리신 셈인데 지금 유병호 사무총장 얘기를 쭉 들어보면 감사원의 감사 시스템에도 좀 문제가
받는 것처럼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좀 더 들여다봐야겠습니다만은 감사원이라는 조직이 감사원장이 있고요. 또 감사위원들이 다 차관급입니다. 아마 6명으로 알고 있고 임명할 때도 상당히 좀 중립적인 인사들 위주로 하거든요. 근데 감사위원 회의에서 이런 것들이 좀 논의되고 또 사실은 전직 대통령까지도 갈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면은 뭔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도 이게 참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데 아니 저도 뭐 하지 마라 하라라고 제가 얘기할 계제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무총장이 뭔데요? 사무처 직원들 감독하는 사실상 실무자 중에 그 가장 그 관리자란 말입니다. 근데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뉴스 보다가 결정하고 왜 이렇게 시스템을 다 무너뜨립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고 아까 우리 김두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과거에 어떤 좌천을 통해서 본인이 뭐 마음에 불이 있는지 그거 제가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따 손 치더라도 이런 식으로 감사원을 소위 말해서 권력을 좀 사유화하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감사원의 신뢰. 이 헌법기관으로서 상당히 존중을 받는 권위 있는 기관인데 이 권위가 이렇게 땅으로 떨어져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감사원 직원들에게 폐가 돼서 되겠습니까? 말하는 내용을 이렇게 쭉 들어보면 감사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런 게 좀 묻어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고 최재해 감사원장도 또 좀 논란이 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지원 얘기해가지고 입살이 올랐는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감사원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특정 감사 요구나 회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최재해 원장이 요구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정훈 의원이 법에 따라서 감사 요구는 감사원과 국회, 국민청원, 국무총리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대통령은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지적하니까 최 원장이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겁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요, 천하람 변호사? 네, 이게 대통령이 국민청원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 얘기죠. 차라리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이제 최재해 원장 입장에서 대통령이 법의 권한이 있는 국무총리를 통해서 우리한테 뭐 요청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답변한다면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텐데 이게 순간적으로 이제 자꾸 순간을 모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더 큰 거는 그러니까 감사원장 정도 되면은 감사원법 같은 거는 그냥 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모든 법을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감사원법은 숙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당초에 요구는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고 대통령이 아니라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국무총리를 통해서 이런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이 정도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좀 아마추어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마치 특정 감사 요구를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는 거를 지금 자기도 부지불식간에 그 답변을 하고 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감사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 그렇게 보면 이게 이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된 이런 감사랄지 이런 부분들이 뭔가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연관돼 있다는 거를 은연중에 방증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모습인 거죠. 유병호 사무총장 이번 국감 태도를 보고 거의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반응이 그럴 줄 알았다가 제일 많아요. 아몰랑님, 최재해 원장보다 더 상황인가 봐요, 유병호가. 박정민님, 역대 이렇게 훌륭한 감사원 사무총장 본 적 있습니까? 네. 누구 표현 빗댄 것 같습니다. 자, 감사원의 논란 짚어봤고요. 한 가지 더 우리가 짚어볼 대목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요.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김두수 소장. 네. 그 요즘에 뭐 주말마다 광화문 쪽에서 퇴진 집회가 열리는 모양인데 사람들이 많이 와요? 일단 뭐 지난 이제 8차에서 가장 많이 모였다는데 3만이 모였다고. 3만?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하시는 분들 말로는 2016년 10월 28일인가요? 그 1차 촛불 때보다 많이 드디어 모였다. 뭐 네. 이렇게까지 이제 스스로들 그렇게 홍보를 하던데 그동안에 민주당은 개입 안 했지요. 그렇습니다. 근데 예, 이제 국회의원이 현역 국회의원이 직접 나가서
참석하고 발언하고 이러니까 이제 논란이 커지는데 나가도 되나요? 일단 뭐 민주주의 일반 원리에서 보면 아주 원칙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서 국가헌법기관의 국회의원이 그리고 또 대통령이 당선된 지 1년도 안 된 시점 뭐 이런 두 가지 점에서 비판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정적으로 이 문제,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지금 능력이나 태도나 이런 것, 자질 이런 걸 종합했을 때 국민들의 여론, 즉 민심이 더 이상 대통령이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니까 이제 그런 점을 좀 오버한 거죠. 또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내년 뭐 1년 정도의 시점까지 이런 20%대 이하로 만약 지지율이 내려간다면 국민 속에서도 터져 나올 수밖에 없고요. 또 특히나 지금은 경제 민생 전반이 어렵고 모든 것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가니까 이런 불만들이 점점 이제 이렇게 포출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좀 따져보기 전에 야노 스카 쿠들이 뭐 꼭 러시아 말 같이 쓰시는 분인데 제작진 팩트 체크 부탁드립니다라는 글을 급히 올려서 김두수 소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과 좀 다릅니다. 유병호가 좌천된 이유는 탈원전 수사 때문이 아니고 유병호 개인의 비리 문제가 자체 감사에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좌천 이후에 뜬금없이 최재형 원장이 다시 불러들여서 탈원전 수사하게 실권을 준 것입니다. 제작진의 빠른 피드백 부탁합니다. 이랬는데 저희가 팩트를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그게 그렇게 알려졌다는 이야기지 제가 뭐 사실관계도 저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쿠드리님 지적 주셔서 감사한데 저희가 지금은 확인이 어렵고 한번 나중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런데 이제 김용민 의원이 이렇게 나가서 대통령 임기 단축을 얘기하는 것, 김유정 의원 대통령 임기 단축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뭐 퇴진하라는 얘기일 텐데 네. 현역 의원이 그렇게 얘기한 것은 반향이 크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김용민 의원이 철험회 멤버죠. 그리고 이제 김남국 의원을 포함해서 상당히 이제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강경한 그런 의원들 중에 한 사람인데 일단은 당론은 아닙니다. 당론은 아니고요. 그리고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비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성급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일정 부분의 국민들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윤석열 정권이 정신 차려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지지율이 뭐 20 몇 프로에서 30 몇 프로를 횡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30% 넘어가면 지금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반색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더 절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지금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장이고 민주당 차원에서 이거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향후에 어떻게 또 민심이 변할지 모르죠.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천하람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주 나쁜 형태의 정치죠. 이게 왜 나쁘냐 하면요. 뭐 저희도 협치를 위해 뭘 열심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방송에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민주당 분들 만나고 하다 보면 민주당 의원분들의 주장에 설득되기도 하고 제가 동의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김용민 의원 같이 이런 식으로 되면요. 저희가 그걸 못 합니다. 아니 저 사람들 윤석열 정부 끌어내리자고 하는 사람들인데 적이랑 동의해? 그러니까 정치를 이게 적과 적의 싸움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쉽게 퇴진, 탄핵 이런 걸 언급하기 시작하면은요 중간에 타협을 할 여지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요 집회 시위 하지 말고 자기가 충분히 의사표시를 할 방법이 있고요. 네. 정말 약자로 돕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뭐냐면은 자기 지지층에 가가지고 에너지 받고 오는 겁니다. 이거 그냥 팬클럽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 발전에도 저해가 되고 하등 국가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가지고 그냥 자기 장사하는 건데 정말 안 좋은 형태의 정치입니다. 이거는. 예, 저도 민주당 지지자분들께서 이런 좋은 정치인과 나쁜 정치인 좀 가리시는 기준으로 썼으면 좋겠고요. 저는 김용민 의원 헌법기관으로서 이게 과연 자질이 있느냐, 저는 그 굉장히 자질이 아예 의심스럽고요. 이분 또 변호사거든요. 근데 탄핵 사유를 뻔히 압니다. 이게 법과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 대통령을 파면시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국민의 민주적 선택을 다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두 번 경험했습니다. 첫 번째가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했고요. 그거 잘못해가지고 완전한 역풍 불어서 열린우리당이 과반 넘었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탄핵을 해서 국민의 뜻이 존중을 받았죠.
근데 세 번째로 이제 이거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가벼운 처신을 비판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식이 잘못을 하면 부모님이 매를 들 수 있죠. 근데 매를 들어야지 무기를 들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식이 말을 안 들면은 뭐 잠깐 이렇게 훈계하실 수는 있지만은 집에서 내쫓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김용민 의원은 지금 뭐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까 천하람 의원께서 뭐 팬클럽들한테 기받고 온다 그랬는데 그냥 국회의원 하지 마시고 나가서 그냥 선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시민단체 활동을 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자질이 좀 의심스러운 발언이라 이렇게 조금 봅니다.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해야 될 일들이 있지요. 국회의원이면 의원답게. 그리고 또 정치는 타이밍 아닙니까? 지금 그럴 타이밍인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은주님께서 아까 오행시 아버님 거 포함해서 5개나 보내주셨는데 제가 사자성어가 근사해서 그게 아버님 건 줄 알고 소개시켜드렸는데 아버님이 좀 서운해하신대요. 아버님이 쓴 것은 1번인데 네. 아무튼 다 후보작에 올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좋은 것 많이 보내주십시오.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공개 시사일번지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문을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